네, 안녕하세요. 3주 만에 다시 뵙습니다. 김우영 기자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굉장히 라이브한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생방송 1시간 반 전입니다. 선배는 좀 어떻게 3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나중에요? 네, 나중에 뒷담화로 하기로 뒷담화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갖고 온 주제가 물류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건데 우선 궁금한 게 우영 기자 평소에 온라인 쇼핑 자주 하세요?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쇼핑이라기보단 저는 생필품 위주로 사긴 해도 아무래도 세상 편해졌으니까요. 아, 혼자 사시니까? 그렇죠. 주로 어떤 거 사시죠? 뭐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물 사고 뭐 휴지? 휴지도 있고 아무래도 쿠팡 많이 애용하죠. 왜 혹시 쿠팡을 쓰시죠? 다른 데보다 훨씬 빠르니까. 그리고 또 편하거든요. 이게 버튼도 별게 없어가지고. 방금 말씀해주신 쿠팡을 이용한다. 왜냐? 빠르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오늘 물류센터들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요새는 상품으로 차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 고객들이 빨리 받아볼 수 있는 걸로 차별화를 하는데 이거의 핵심은 사실 물류센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류센터를 한 3곳 정도 다녀왔는데 이걸 위주로 좀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엄청 빨라졌거든요, 사실. 근데 빠른 게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이 추세가 선배 어떻게 좀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이 빨라지는 것의 요인이 뭔가를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공장 갔다 온 거를 토대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2가지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풀필먼트랑 자동화라는 개념이에요. 이 2개가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의 빠른 배송이 가능했거든요. 먼저 풀필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풀필먼트라는 게 뭐냐면 크게 3가지입니다. 이 물건을 보관하고 그 보관된 물건을 집어서 포장해서 출고하고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배송하는 것. 이 3단계를 대신 해주는 것을 풀필먼트라고 합니다. 물건을 가져와 와서 그걸 포장해서 그걸 출고를 하는 건데 이 3가지 단계를 한꺼번에 하는 그걸 풀필먼트라고. 물건을 보관하는 것 첫 번째, 네. 2번째는 출고하는 것, 3번째는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것을 대신해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우영 기자가 양말을 시켰다 쳐봐요. 네. 그럼 양말을 만드는 제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제조사에서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 양말을 플랫폼 업체, 예를 들면 쿠팡이 자기 물류센터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렇죠. 보관을 하다가 우영 기자가 주문을 해요. 그럼 주문이 들어옴과 동시에 해당 양말을 갖고 와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상품을 출고시키죠. 여기까지가 2번째 단계고 마지막으로 자체 물류와 택배 시설을 거쳐서 고객에게 배송합니다. 배송하고 나중에 여기다 문제가 있으면 고객들이 고객센터에다가 이렇게 막 컴플레인 같은 거 걸 거 아니에요. 네. 거기까지도 민원 상대를 해줍니다. 그 모든 과정을 대신해주는 거를 풀필먼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일련의 과정이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말씀하셨던 일련의 과정을 전부 하니까. 근데 선배, 풀필먼트는 네. 그래도 선배가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이해했거든요. 네. 근데 자동화라는 게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자동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도 도입되고 뭐도 했는데 여기서 또 도입될 어떤 그런 요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동화를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자동화라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기계가 대신한다라고 이렇게 큰 맥락에서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쿠팡의 대구 물류센터를 갔다 왔어요. 쿠팡은 이 전 지역에 100개의 그 MFC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의 약자예요. 조그만한 풀필먼트 센터를 모두 합해서 전국에 그런 거점이 100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축구장 46개 크기 규모로 대형화된 풀필먼트 센터가 대구에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크게 2가지의 자동화 기술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AGV라고 하는 건데 뭐의 약자냐면 오토메이티드 가이디드 비에클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기계가 내가 픽업해야 되는 물건을 가지고 사람 앞으로 오는 겁니다. 원래 전통 방식이라면 주문이 들어오면 물건을 내가 가지러 가야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사람이 하나하나씩 가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업무 강도도 높고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로봇이 이제는 내 앞으로 가져다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고 로봇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죠. 저 이거 여기서 충격 네. 고백 하나 하는 게 저는 기자를 준비할 때 아무래도 취업 준비할 때 돈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먹고 살기도 해야 돼. 저는 사실 실제로 물류센터 이 알바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로봇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네. 제가 직접 했어요. 제가 취업 준비생 때 직접 해봤는데 이거 진짜 골치 아픈 게 정말 넓거든요. 맞아요. 센터가 진짜 넓은데 이거 맞아요. 카트 하나 들고 뛰어다니면서 맞아요. 섹터 번호 가서 짚고 또 뛰고 가서 또 짚고. 맞아요. 근데 이걸 한번 하면 한 사람 가는 물량. 근데 이걸 로봇이 이제 자동화하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좀 빨라졌다는 거네요. 네, 그 로봇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반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이제 품목별로 약간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품목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작업자에게 갖다 주는 방식 이거를 이제
GTP라고 하는데 물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은데 이 GTP는 Goods to Person의 약자입니다. 사람에게 상품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막 여러 개 뛰어다녀서 이렇게 해봤자 사람 한 명한테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기술인 소팅봇입니다. 이 소팅은 사실 분류하다라는 건데 직역하면은 분류해주는 기계, 분류해주는 로봇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있고 경기권에 산다고 해보세요. 그럼 각자 주문을 하면은 어떤 물품은 서울로 가야 되고 어떤 물품은 경기로 가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사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알아서 분류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걸 이제 기계가 해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거 대담 준비하면서 네. 왜 실감이 났나 했네요. 저는 얘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소팅봇이네요. 네, 소팅봇도 해봤고 저는 굿투펄슨과 소팅봇을 모두 사람이 해봤던 사람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네. 가져왔던 그 소분된 짐을 또 지역별로 나눠야 돼요. 그쵸. 또 지역별로 나눠서 또 그 택배 차에 올리는데 그것도 사람이 올려냈거든요. 그쵸. 일명 이제 우리가 좀 흔히 말하는 상하차 알바라고. 상하차는 저도 해봤습니다. 다른 기술이 도입되겠지만은 네. 벌써 제가 듣기만 해도 벌써 빠르고 네. 편하고 그러니까 제가 쿠팡에서 했던 게 바로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거네요. 맞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아까 쇼핑 자주 한다는 질문 들었을 때 네. 이게 두 가지 답변이 있어요. 저는 쿠팡도 물론 사용하고 있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11월에는 또 쇼핑 대목이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광군제는 이제 지난 11일이었지만 네. 이제 곧 블랙 프라이데이 있고요. 박싱데이 있고 해외 직구족들 많을 텐데 그쵸. 말씀하신 그런 오토메이티브 자동화 기술들이 네. 어떻게 해외 직구할 때는 좀 어떻게 국내가 아니라 해외 직구 영역에서도 자동화 기술이 도입이 되냐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시장도 사실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를 물류 용어에서는 초국경 택배 혹은 글로벌 이커머스 국가 간 전자 상거래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구매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요를 예측을 해서 이 상품을 미리 인천에 있는 물류센터에다가 입고를 시켜 놓습니다. 네. 그러면 주문을 하자마자 미국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인천에서 일본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물류센터가 미국의 건강기능식품의 전진 물류기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러니까 물류센터의 개념이 그리고 물류센터의 역할이 켜지면서 네. 이러한 편의성이 제고되는 그런 맞아요. 상황으로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중간에 하나를 더해서 그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는 건데 이게 제가 최근에 갔다 온 걸 얘기하면 CJ 대한통운의 센터예요. 이름은 인천 GDC인데 그러니까 뭐 아시아 지역의 물류 거점 기지라고 해요. 아까 말했듯이 미국에서 산 물건을 미리 인천에서 보관을 했다가 뭐 일본이나 호주, 싱가포르 이런 4개국 아시아 태평양 4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국가 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2026년에는 178조까지 좀 커진다고 해요. 직구 시장이 계속 이제 성장을 하니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좀 되고 있는데 아까 네. 말씀하셨던 굿투펄슨이랑 소팅봇 네. 여기에는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자동화 기술이 네. 뭐 어느 정도? CJ 대한통운 센터의 자동화 기술이 얼마나 적용됐냐? 그렇죠. CJ 대한통운에서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오토스토어라는 곳인데 이건 뭐냐면은 물류센터 알바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이 물건들이 이렇게 선반에 쌓여 있고 또 선반에 쌓여 있고 그 사이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형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압착을 시켜요. 그 물건을 쌓아놓는 걸 이렇게 압착을 시키거든요. 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큐브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큐브 모양의 이제 거기에 물건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 오토 스토어가.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분류를 하냐? 일단 사람이 안 하고 기계가 하는데 네. 기계가 이렇게 큐브 모양의 그 공간 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꺼내요.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 상품을 먼저 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꺼내려면 밑에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출고율이 높은 상품들을 걔네가 알아서 이제 상단으로 배치를 한다고 하네요. 네. AI가 적용이 됐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일수록 당연히 출고율이 높을 텐데 네. 상품 재배치의 어떤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효율적인 방식으로 네. 진행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실 말씀하신 GTP 사람은 가만히 있고 기계가 오는 방식은 이제 전 과정에 걸쳐서 거의 그렇게 적용이 돼요.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뭐 수작업을 하면 사람이 박스 다 접어서 거기에 물건을 넣고 약간 이런 방식인데 네. 이미 기계들이 다 박스를 미리 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접어놔요. 그 종류가 한 5개 정도 있는데 내가 주문한 상품들이 많다 그러면은 저기 기계가 알아서 이거에 맞는 상품을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상자를 추천해주면은 그게 딱 앞으로 오면 거기다가 맞춰서 상품을 딱 넣어놓으면 돼. 그럼 지가 알아서 이렇게 가요. 굉장히 놀라운 혁신을 정말 네. 컴팩트하게 전해주시는 바람에 저는 굉장히 좀 문화 충격을 받고 있고요. 제가 아는 물류센터는 이제 없네요. 그렇죠? 이제 선배랑 저가 이제 좀
잠깐 배고프던 시절 알바하던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에 알바할 게 없을 수도 있는 예,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단적인 아. 예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물론 이런 물류센터가 전국에 쫙 깔린 건 아니고 사실 비디오에 공개하는 거는 가장 기술적으로 기술력이 높은 데만 공개하기 때문에 아마 아직은 많은 부분 수동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자동화되어 있는 물류센터에서는 아무튼 뭐 상자도 추천해주고 그거 네. 알아서 포장해주고 뭐 네. 바코드 붙여주고 이런 것까지 다 자동화하긴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네. 해당 시장이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일단 수동화된 센터가 많다고는 하지만 아시겠지만 혁신은 항상 빠릅니다. 이제 급변하는 시대인 만큼 정속으로 저는 되는 혁신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듣고 나니까 한국의 물류센터 사업이 앞으로 조만간 정말 크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을까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배 제가 이거 네. 정말 좋은 주제고 네. 제가 이거 다 좋은데 사실 선배 처음 물류센터 들었을 때 저는 네. 이 생각이 먼저 났거든요. 어떤 거죠?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빈대 아, 많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속출하는. 예. 근데 이 빈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는데 이제 어떤 물류센터도 네. 어떤 모종의 어떤 역할 이걸 제가 역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하여튼 물류센터에서 빈대가 나왔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합니다. 근데 이거 요새 그 기사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쿠팡 물류센터에서 뭐 빈대 나왔다 이런 얘기 네네. 많은데 네. 쿠팡에서는 그 뭐 아니라고 해명을 합니다. 이게 나왔다는 거는 그냥 유언비어고 그래서 지금 네. 최초 유포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한 상태라고 하네요. 네. 아주 개운한 결말, 그러니까 개운한 결말을 내지는 못하지만 네. 어쨌건 말씀하셨던 물류센터는 결국 물건을 계속 쌓아두는 입장에서는 방역은 사실 필수인 것 같은데요. 물류 회사들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능한 한, 그러니까 당분간 이제 전국에서 빈대가 속출하는 만큼 개별적인 주의도 필요할 것으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물류센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직접 알바를 하셨었는데 이 네. 뒷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어떠셨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체감이 너무 확돼가지고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이제 반대로 말씀하시는 게 네. 편하겠다가 아니라 네. 한편으로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약간 정말 이젠 사람이 그럴 수 그냥 있겠다. 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간 단계 변혁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큰 변혁, 유통업계에 정말 큰 변혁이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선배 말씀하시는 거 듣고 깨닫게 됐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제 3주 뒤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